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12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조사 중이었는데요. 성접대 관련 여성에게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성매매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승리는 지난달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승리가 저때 아무런 답을 못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또한 승리는 이 성접대 의혹과는 별개로 강남구 청담동의 유인석 씨와 함께 차린 클럽 몽키 뮤지엄에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돼서 업무상의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이 됐습니다. 자, 박소영 기자. 설마 했는데 승리는 경찰 조사 내내 줄곧 성매매는 없었다, 성접대는 없었다라고 펄쩍 뛰었는데 사실로 확인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진술이 4-5명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성들의 입에서 진술이 나온 건가요? 네. 성관계가 있었다? 네, 그렇게 이제 진술이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에서 뭐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여성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서 품평을 하면서 누가 괜찮냐 뭐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오간 카톡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승리 씨 측은 말만 그렇게 한 거다,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여성을 4-5명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 진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승리 씨와 관련된 이런 성매매 의혹 굉장히 밝히기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여성들의 진술이 있어서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매매가 확인이 되려면요, 혐의가 이제 기소가 되려면 시기, 장소, 액수 이런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어쨌든 승리 씨와 관련해서는 뭔가 수사가 진척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몽키 뮤지엄이라는 그 바에서도 횡령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혐의까지 굉장히 수사가 빨리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경찰 유착, 검은 유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가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나온 사실은 그 빅뱅 콘서트 3장과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그 한류 콘서트, 그거 관련해서 뭐 윤총경 부부가 6장 받았다. 지금 이 사실만 공개가 됐고 나머지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이 무려 160명이 투입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꼴랑 콘서트 고작 그 콘서트 티켓 6장만 꼴랑이라뇨. 나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어떻게 경찰이 자기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까지 박수영 기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분장을 받다가 저희 그 분장을 해주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성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박용진 의원님. 네. 남자들은 왜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성접대 혹은 여성 접대부의 어떤 그런 걸 좋아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답변을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승리 씨 성접대 사건도 그렇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도 그렇고 이번 고 장자연 씨의 사건도 다 일부 이제 권력 있고 돈 있고 혹은 유명세가 있는 남성들이 여성들로부터 성적인 것을 접대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출발을 해서 야 이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질문을 왜 남자들은 다라고 하는 건 좀 전제로 옳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건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그 전제로 했던 모든 것들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요. 모든 남성 혹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남성들이 출세한 남성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오히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성매매, 성범죄를 매개로 해서 이것이 접대의 한 부분, 로비의 한 부분으로 되어가고 있는 사회 일각의 이런 썩은 문화가 정말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과연. 문제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이나 그리고 이제 장자연 씨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그 사건들이 모두 다
그 과거의 일이라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이렇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일부 그 물지각한 그런 관계들이 성과 그 성매매, 성범죄와 돈 그리고 특혜, 꼼수 이런 것들이 서로 엉켜가면서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회 상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법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서 돈 있는 재벌이나 권력 가진 일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엉키고 설켜서 가는 거 이번에 반드시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될 텐데 우리 그 박세훈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경찰이 지금 자기 머리를 못 깎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사건에서 연예인의 카톡 단톡방 뭐 내기 골프 이런 거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것이 다른 먹잇감으로 던져준 거 아니냐. 핵심은 돈 문제, 세금, 그다음에 유착관계 여기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라고 그랬는데 세금 문제도 진척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유착 문제도 더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이런 그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뭔가 방해하거나 예. 머뭇거리는 움직임은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게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솔직히 좀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돌직구 질문 좀 드릴 텐데 검사 또 출신이셨으니까 잘 나가는 검사 출신이었으니까 김학의, 장자연, 이번 승리, 뭐 어제 우리가 윤지호 씨 경찰 보호 이야기도 부실한 보호 이야기도 했지만 성접대 의혹을 검찰이 밝히는데 수사할 때는 꼭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지금 제대로 검찰이 못 밝혔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밝힐 수 있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이제 성접대나 성매매의 어떤 수사의 난점이 과연 성접대나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부인을 하고 또 관련된 여성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로 수사는 끝이다. 네, 그런데 장자연 씨 사건이나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사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 왜냐하면 결국 관련된 피해자들 아니면 관련된 사람의 진술이 명확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승리와 관련된 성매매나 성접대 자체는 승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카톡에 나온 내용은 품격 낮은 표현에 쓴 것이고 성매매 성접대는 없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다 젊은 치기로 그냥 농담 삼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안에 뭐 몰래카메라랄지 그런 부분 다 드러났잖아요. 또 경찰과 유착관계도 어느 정도 드러났고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것 중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한 4명에서 5명을 조사한 걸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매매 여성들이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의 당근을 줘야 돼요. 당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하지 않겠다. 책임을 안 묻겠다. 그렇죠. 입건유예한다랄지 기소유예 방향으로 갈 테니까 솔직히 이 얘기해달라. 그러면 상당수가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성매매나 성접대 받은 남자를 상대로 수사하면 부인하지 더 못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경찰의 의지인데 경찰의 어떤 수사 자체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이나 장자연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이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이다 예. 봅니다. 세 번째 악플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